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우리 흔히들 내 팔자야라는 말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걸 어쩌겠어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사주에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기둥, 즉 우리가 태어난 시간을 뜻하는 시주라는 놈이 아주 물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을 4토막으로 나눴을 때 맨 마지막 구간, 그러니까 50대 후반부터 눈 감는 그날까지의 운을 이 녀석이 꽉 잡고 있거든요. 젊었을 땐 부모님 복이나 배우자 복이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기하게 그 힘들은 점점 빠지고요. 대신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손때에 묻은 습관과 노력이 담긴 이 시주의 힘이 점점 세집니다. 쉽게 말해서 앞선 3 기둥이 하늘이 준 숙제였다면 마지막 시주는 내가 써내려가는 보너스 답안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운명을 멋지게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기둥에 유독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내 말년을 외롭게 만들거나 기껏 번 돈 다 새나가게 할 수 있는 조심해야 할 5가지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내 사주 몰라도 괜찮아요. 듣다 보면 아, 이건 딱 내 얘기네 하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인생 후반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특급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시주 비겁. 돈은 있는데 내 자식은 어디 있나? 자,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이 비겁이라는 녀석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나랑 똑같은 힘을 가진 라이벌이 내 인생 후반전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말년에 문제가 되느냐? 바로 돈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가며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하고 이제 좀 남은 돈으로 노후 좀 편히 보내려는데 갑자기 자식이 내 돈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 마음은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 피땀 눈물이 섞인 돈이다 하고 서운함이 턱 밑까지 차오르죠. 그런데 자식은 또 속으로 딴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나 주실 거면서 지금 좀 미리 주시면 안 되나? 옆집 누구는 벌써 받았다던데 하면서 은근히 눈치를 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돈이 독이 되는 거죠. 명절에 모여도 하하호 웃는 게 아니라 서로 눈치 보느라 바쁘고 누가 더 받았네, 덜 받았네 하며 형제들끼리도 등 돌리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자식도 남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정이라도 떼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선을 그으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줄게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갈등 키우지 마시고요. 줄 거면 딱 정해서 문서로 딱 박아두시든가 아니면 아예 사회에 기부해서 내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내 노후 자금, 내가 당당하게 지키고 써야 자식들도 나를 만만하게 안 봅니다. 말년의 평화는 내 주머니를 내가 꽉 쥐고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둘째, 시주 편재. 돈은 있는데 내 몸 하나 뉘일 곳이 없네. 두 번째는 이름부터 돈 냄새가 좀 나는 편재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시주에 있으면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해요. 아이고, 저 집은 말년까지 돈복이 터졌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편재라는 건
딱 고정된 월급 같은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굴러다니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년까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희한하게 그만큼 나갈 곳도 줄을 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쉬어볼까 하면 자식이 찾아와서 아버지, 이번에 사업 하나 하려는데 종잣돈이 좀 모자라요 합니다. 겨우 그거 수습하면 이번엔 손주들이 눈에 밟히죠. 할머니, 저 이번에 학원 가야 하는데 소리에 내 지갑은 또 열립니다. 정작 본인은 어떻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고 남들 밥값도 척척 내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나는 언제 좀 쉬어보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몸은 고되고 무릎은 쑤시는데 주변에서 자꾸 손을 내미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뭐라도 더 벌어야 하나? 하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편제를 가진 분들은요. 돈보다 더 귀한 나만의 즐거움을 빨리 찾으셔야 해요. 이제는 돈으로 가족들 뒷바라지하는 거 좀 줄이시고 돈이랑 상관없는 취미나 봉사 활동에 눈을 돌려보세요. 가족들에게도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마지노선을 긋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노년이 돈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라지만 내 인생의 시간은 한 번 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이제는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위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시주상관. 말 한마디에 사람은 떠나고 약봉지는 늘어가고 세 번째로 살펴볼 건 상관이라는 기운입니다. 이게 말년 자리에 딱 있으면요. 한마디로 똑 부러지는 성격이 칼이 되어 돌아오기 쉽습니다. 원래 상관이 머리도 좋고 재주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잘못 발현되면 자꾸 남의 잘못이 눈에 보이고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자식들이 왔는데 내 눈에는 며느리 살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아들 녀석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나 때는 말이야 하고 한마디 툭 던지게 되죠. 나는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시작이네 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자식들은 전혀 딴판으로 생각하니 대화는 점점 끊기고 배우자랑도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하고 입을 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집 안에서 나만 혼자 섬처럼 둥둥 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상관은 관을 친다고 해요. 이 관이 우리 몸으로 치면 규칙이고 질서인데 이게 깨지면 건강에 비상등이 켜집니다. 젊을 땐 며칠 밤새워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여기저기 고장 나기 시작해요. 어라, 예전엔 안 이랬는데 싶을 때 이미 만성 질환이 찾아오는 거죠. 병원 문턱 닳도록 드나들게 되고 식탁 위에 약봉지만 수두룩하게 쌓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을 가진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입은 닫고 귀는 열자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내 말이 맞더라도 한 번만 꾹 참고 그래, 내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들어만 줘도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워야 몸에 병도 안 생기는 법이거든요. 정기검진은 귀찮아도 내 몸에 대한 예의라 생각하고 꼬박꼬박 챙기시고요. 내 입술을 다스리는 게 결국 내 수명을 늘리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시주편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몸엔 골병만 들었네. 네 번째는 편관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단어 뜻이 나를 누르는 강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시주에 이게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짠합니다. 평생을 어떻게 사셨느냐? 한마디로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분들이거든요. 남들 눈치 보랴, 가족들 먹여 살리랴,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엄마인데 하면서 참고 또 참으며 사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참 번듯합니다. 주변에서도 아유, 저 집 양반 참 성실해. 자식들도 잘 키웠네. 하고 칭찬이 자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속은 어떻습니까? 시커멓게 문드러져서 잿더미만 남았잖아요. 진짜 서러운 건 말년의 현실입니다. 내 몸 부서져라 이래서 자식들 번듯하게 공부시키고 장가 시집 다 보냈는데 막상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하는 표정으로 자기들 살기 바빠서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요. 그럴 때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옵니다. 아이고, 내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나는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았나? 하는 허무함이죠. 명예는 있는데 실속은 없고 돈은 모은 것 같은데 내 몸은 이미 여기저기 골병이 들어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께는 아주 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좀 나쁜 부모가 되셔도 됩니다. 남들 눈치 그만 보시고요. 자식들한테 줄 거 이제 그만 아끼세요. 그 돈으로 평소에 입고 싶었던 옷도 사 입으시고 가고 싶었던 여행도 가세요. 내 입에 맛있는 거 먼저 넣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주는 게 이 편관의 말년입니다.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돼요. 남을 위해 살았던 인생 전반전은 끝났으니 후반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흥청망청 써보기도 하고 즐겨보기도 하세요. 그래야 말년에 찾아오는 마음의 병, 우울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주 편인, 사람 옮기가 그리워지는 고요한 그림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건 편인이라는 기운입니다. 말년에 이게 있으면요, 인생이 참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조금 시리고 외로운 고요함이에요. 자꾸만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하면서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 살겠다거나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서 가족과 멀어지는 분들 계시죠? 혹은 나는 해외 나가서 조용히 살 거다 하며 타지로 훌쩍 떠나시는 분들. 이게 다 편인의 기운 때문입니다. 혼자 책 읽고 명상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툭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이 편인이 우리의 생명력인 식신을 갉아먹는다고 해요. 우리 몸도 안 쓰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람 안 만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삶의 의욕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입맛도 없어지고 기운도 딸리고 결국 건강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쉬워요. 말년에 넓은 집에 혼자 앉아 TV만 보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강제적인 연결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귀찮은데 뭐하러 나가? 이런 소리 나오기 전에 일단 옷 갈아입고 문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동네 복지관 가서 바둑이라도 두시고 탁구라도 치세요. 산악회든 동호회든 사람 냄새 나는 곳에 내 몸을 억지로라도 던져야 합니다. 남들 웃을 때 같이 하하 웃고 시시콜콜한 수다도 떨다 보면 그게 보약 열첩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말년의 수명은 웃음소리에 비례합니다. 혼자 고고하게 있는 것보다 조금 시끄럽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사셔야 해요. 그래야 편인의 그 차가운 기운을 사람의 온기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비로소 생기가 도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5가지 시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아이고, 내 사주가 저렇다는데 어쩌나 하고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형벌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안내판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말년을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사주가 이렇다니까 내가 자식한테 좀 덜 집착해야겠네. 내가 입을 좀 닫고 귀를 열어야겠네 하고 미리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운이 어디로 튈지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식과 돈 문제로 얼굴 붉히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내 몸 아프기 전에 운동화 끈 묶고 밖으로 나가고 외로워지기 전에 사람들과 웃으며 지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분들이죠. 여러분,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느라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 귀한 에너지를 조금씩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오늘부터 걷기 시작한 그 한 걸음, 자식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시주를 복으로 가득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저녁 하늘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